오늘의 코스는 홍제천 인공폭포에서 시작해 안산자락의 무장의 데크길, 무악재 하늘다리를 넘어 인왕산 성곽길을 걷고 서촌 도심으로 내려오는 도심 트레킹 코스입니다. 서울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던 날. 올겨울은 유독 눈 구경이 쉽지 않아서인지 이런 날씨가 더 반갑게 느껴졌어요. 눈이 내리면 늘 보던 풍경도 조금은 다른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홍제천 인공폭포에서 안산자락으로 올라갑니다. 평소에는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인데 연일 이어진 한파로 폭포 전체가 얼어붙어 마치 시간도 잠시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폭포를 지나 안산 방향으로 이동하면 일반 등산로 대신 무장의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연희 숲속 쉼터를 지나 무악재 하늘다리 방면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봄이면 벚꽃과 튤립으로 가득 찼던 공간도 지금은 하얀 눈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무악재 하늘다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경사가 완만한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안산자락을 따라 고도를 조금씩 높이다 보면 숲 사이로 도심이 열리고 숲과 도시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걷다 보면 곤충 마을도 만나게 되는데 눈 덮인 겨울 숲속에서는 작은 동화 속 마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선을 들면 웅장한 북한산의 봉우리들이 멀리 보이고 인왕산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성곽길도 또렷하게 윤곽을 드러냅니다. 겨울 산행은 춥긴 하지만 이렇게 하늘이 맑고 풍경의 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데크길의 끝에는 안산과 인왕산을 잇는 무악재 하늘다리가 나타납니다. 아래로는 차량이 오가는 도로가 지나고 위에서는 숲과 도시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늘다리를 건너면 본격적인 인왕산 구간이 시작됩니다. 해골바위 방향 초입까지는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크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요. 한쪽에는 거대한 화강암 안반이, 다른 한쪽에는 서울 도심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봄에는 개나리로 노랗게 물드는 곳이지만 겨울에는 바위와 눈이 만들어내는 담백한 풍경이 또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이후부터는 데크길이 끝나고 흙길과 안반이 섞인 산길로 바뀌며 인왕산 특유의 화강암 지형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바위 사이로 종로 일대 도심이 부분적으로 보이고 해골바위로 불리는 인왕산의 대표적인 남반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푸른 소나무 잎과 하얀 눈이 대비를 이루면서 차갑지만 정돈된 겨울산의 풍경이 이어집니다. 자꾸 걸음을 늦추게 되는 길이었어요. 조금 오르다 보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풍경이 반복됩니다. 조금 더 올라서면 인왕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서울 성곽길, 한양도성과 만납니다. 이 성곽은 조선시대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벽으로 현재는 보행로가 정비되어 능선을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한쪽에는 인왕산의 바위 능선과 숲이, 다른 한쪽에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이번에 인왕산을 찾은 이유도 바로 이 눈 덮인 성곽길을 직접 걸어보고 싶어서였어요. 성곽길을 따라 이동하다 서촌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도착하는 곳이 경복궁 서쪽, 인왕산 아래에 자리한 서촌입니다. 서촌은 조선시대 중인계층과 기술자, 예술가들이 모여 살던 지역으로 생활과 생업의 흔적이 골목 곳곳에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지금의 서촌은 이 오래된 주거구조 위에 카페, 공방, 소규모 갤러리, 독립서점들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며 걷는 재미가 있는 동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조용한 골목 사이로 이어진 식당들 덕분에 산과 성곽을 지나 내려온 뒤 별도 이동 없이 바로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이 코스의 장점입니다. 서촌에는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르게 되는 매력적인 카페와 식당들도 많은데요. 경복궁 돌담길 뷰로 잘 알려진 카멜커피 서촌점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특히 분위기가 좋은 곳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주 찾는 카페인데 서촌점은 통창 너머로 보이는 경복궁 돌담길이 인상적이라 더 애정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다만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은 편이라 조금 여유로운 시간대를 추천드려요. 맛있는 커피와 레트로한 감성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오후에는 B&HR 커피도 잘 어울립니다. 아늑한 공간에 따뜻한 빛이 가득 차면서 서촌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는 리치 바닐라 라떼지만 이날은 바나나 브레드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원두 종류가 다양하던데 다음에는 필터 커피를 마셔봐야겠어요. 식사는 명란을 활용한 요리로 잘 알려진 명란식당에서 했습니다. 정갈한 한식 구성에 바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어서 혼자 방문해도 부담 없는 분위기예요. 녹찬물을 부어 구운 명란을 함께 먹는 방식인데
고소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인상적이었고 짭짤한 명란 덕분에 전체적인 간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은 간단하지만 속이 편안한 식사였고 중간에 명이나물을 곁들이면 맛이 한 번 더 환기됩니다. 고추짬뽕과 고추 간짜장으로 유명한 중식당도 서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날은 고추 간짜장을 주문했는데 첫맛은 달콤하고 뒤로 갈수록 매운맛이 올라와서 계속 먹게 되는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큼직하게 썰린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있고 양파를 과하게 익히지 않아서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잘 살아있었습니다. 서촌 골목의 카페와 식당에서 잠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다양한 먹거리를 원한다면 통인시장을 추천합니다. 1941년 형성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엽전을 사용해 먹거리를 즐기는 엽전 도시락 체험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안에는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부터 정겨운 반찬 가게들까지 서촌의 일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걸은 이 코스는 산과 성곽 그리고 도심 골목까지 자연과 도시를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가볍게 산을 오르고 별도의 이동 없이 서울 한복판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이 동선. 눈 덮인 겨울날 걷기와 머무르기를 함께 즐기고 싶다면 이 코스로 걸어보세요.